안녕하세요. 성북창작소 사진교육을 맡게 된 이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카메라를 사진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에 빠지시게 되는 게 아마 어떤 카메라를 내가 사야 될지 여기에 가장 먼저 이제 문제에 부딪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게 카메라의 크기나 성능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면은 콤팩트 카메라라는 게 있고 하이엔드 카메라라는 게 있고 DSLR이 있고 또 미러리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 콤팩트 카메라라는 것은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손바닥만한 그 정도 크기의 자동 카메라, 일명 똑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셔터 단추만 그냥 똑딱똑딱 누르면은 사진이 알아서 잘 찍히는 그런 카메라가 될 것 같고, 요즘 그 휴대폰 카메라가 나오면서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없어졌죠. 사라졌죠. 또 하이엔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컴팩트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중간 정도 되는 애예요. 하이엔드 카메라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전엔 많이 사용을 했냐면, 자동 카메라로 촬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DSLR 카메라를, SLR 카메라를 사용하기에는 내가 사진 결과물이 좋은 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진에 그렇게 파묻혀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하이엔드 카메라를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가 바디와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렌즈를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렌즈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한 가지 렌즈가 다 커버를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기에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한데, 하이엔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또 자동 카메라, 콤팩트 카메라처럼 그냥 자동 모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디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DSLR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진가만큼 엄청난 사진을 뽑아낼 필요는 없지만 근데 또 어느 정도 퀄리티는 있는 사진이 또 필요해요. 소스가, 나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하고자 하는 소스를 만들 때 어느 정도 퀄리티만 나오면 돼. 근데 똑딱이로는 이게 안 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SLR, DSLR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 사진 잘 나오는 사진, 기가 막힌 사진들 찍을 때 DSLR을 써야 된다더라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DSLR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SLR에서 시작이 돼요. SLR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렌즈에서 들어오는 상들을 그대로 우리 눈으로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카메라들은 다 SLR 방식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DSLR은 SLR, 일환 반사식 카메라를 일컫는 SLR에서 앞에 디지털이 붙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DSLR이 된 거죠. 디지털 일환 반사식 카메라라는 의미죠.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카메라가 됐든 뭐가 됐든 전자제품은 전부 다 계속 소형화가 돼가는데,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포터블 기기잖아요. 근데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작고 가벼운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DSLR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겁고 크다는 거였죠.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DSLR 방식은 렌즈에서 들어오는 빛을 내 눈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광학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빛을 꺾어야 돼요. 근데 그 꺾는 거를 뭘로 꺾느냐, 안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이 거울을 통해서 빛을 상을 꺾어서 우리 눈으로 오게 하는데, 이런 빛을 꺾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각도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꺾으려면 각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품이 아무리 작아져도 이 각도를 유지하려면 일단 카메라 바디의 두께가 어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DSLR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소형화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점이 아마 미러리스가 나올 때쯤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미러리스라는 방식의 카메라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러리스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미러가 없어진 거죠. 미러가 없어진 대신에 이란 반사식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미러리스 보니까 뷰파인더가 있던데, 미러리스에 들어가 있는 뷰파인더는 광학식 뷰파인더가 아니고 전자식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작은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그 모니터를 우리는 눈을 대고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를 보는 것과 내가 망원경으로 렌즈를 통해서 직접 광학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기술로 아직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 많이 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러리스에서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DSLR을 사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뭔가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류들의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성북창작소에서는 캐논 EOS 5DS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교육받는 분들 중에서 많아지실 것 같아서 ODS가 뭐 어떤 기종인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소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온다는 것은 대형으로 실사 출력을 하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사진을 촬영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건물 인테리어나 아니면 외벽 같은 데다가 크게 시트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사 출력을 해서 붙이실 거다. 이런 분들은 일단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큰 것들이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화소수가 낮은 걸로 어쩔 수 없이 찍다 보면은 확대해서 출력을 해놓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 뚜렷하지가 않고 흐릿한 이런 이상한 사진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북창작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종은 ODS라는 기종이기 때문에 대형 출력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성북창작소를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 이점이 있으시겠죠. 카메라를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스펙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사진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예산을 먼저 어느 정도 짜보세요. 바디하고 렌즈하고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지금. 아니면은 뭐 나는 100만 원 이상은 좀 무리일 것 같다. 요것들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산은 사실 뭐 금방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예산이 정해졌으면 그 예산에 맞는 캐논, 니콘, 소니 이 3사의 카메라들을 모델들, 기종들을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것에 관련된 사진들을 무보정,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하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무보정 사진들이라고 올려놓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캐논에 가지고 있는 색감이 뭔지, 니콘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뭔지, 소니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 뭔지를 좀 많이 보시다 보면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기가 예산에 맞춰진 이 모델들에 관한 무보정 사진들을 많이 서칭을 해서 보시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색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적어도 내 예산으로 내가 원하는 색감의 카메라가 뭔지는 거의 한 가지 내지는 많아도 뭐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델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적어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